오늘은 여러분들의 고민을 좀 상담해 드리려고 합니다. 제 이메일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고민 상담을 해 주고 계신데, 그 중에 많은 분들한테 도움이 될 만한 사연들을 제가 영상으로 답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내용 그 하단 부분, 설명란 부분에 제가 제 이메일 주소를 기재해 놓을 테니까, 고민 상담이 필요하신 분들, 제 답변이나 저희 조언이 필요하신 분들은 이제 메일을 정성껏 써서 보내주시면 제가 영상으로 답변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TV 보는 거 댄데크. 그럼 제가 사연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성배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임성배TV 구독자입니다. 선생님 방송 보면서 좋은 말씀 새겨 들으며 내 집 마련의 꿈을 꾸고 있습니다. 다름이 아니고 제가 내 집 마련에 대하여 고민하다가 선생님께 도움을 청하고자 이렇게 글을 쓰게 되었습니다. 저는 58세 여성으로 서울에 살고 있습니다. 너무 늦게 청약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되어 아쉽지만 이제부터라도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저는 청약저축 인정금액 현재 177회 1770만 원이고 가점으로 계산하면 53점입니다. 4개월 후에는 54점이 되고 이 점수가 저에게는 최대 점수입니다. 지금 현재 이분 같은 경우에는 청약저축 통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여져요. 그러니까 이제 청약통장에는 종류가 많이 있죠. 예전 같은 경우에는 청약저축, 청약부금, 청약예금의 통장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는 이 세 개의 통장을 모두 합해서 이제 만능통장이라고 하는 청약종합통장이 이제 생성이 되었죠. 그래서 예전에는 청약저축, 이분이 가지고 있는 청약저축 같은 경우에는 최대 인정금액이 10만 원씩 해가지고 1회에 납입을 했을 때 10만 원씩 최대 인정금액을 받아서 납입 금액이 많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공공분양에 이제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 같은 경우에 지금 현재 청약저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민간건설사에서 분양을 하는 민간주택, 그러니까 민영주택이 아닌 공공분양, SH나 LH에서 분양을 하는 공공분양에 신청을 할 수 있는 청약저축통장을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청약저축통장을 가지고 있을 때 한 번은 청약예금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민간건설사에서 청약을 하는 그 청약통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한 번에 이제 예금통장으로 전환을 할 수가 있는데, 예금통장으로 이제 전환을 하게 되면은 53점이 된다는 거고, 이제 그러한 부분들을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도 많은 구독자분들한테 어떤 부분에 질문이 많이 오냐면, 이 청약저축통장을 민영주택을 청약 신청할 수 있는 예금통장으로 변경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에 대한 대답 질문들을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얘기하고 싶어서 이 사연을 좀 채택해 봤고, 좀 계속해서 일단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용자금은 2억 3천만 원 밖에 되지 않습니다. 평수는 20평에서 25평 정도를 희망해요. 청약저축을 예금으로 돌려야 하는지, 청약을 하게 되면 어느 곳에 해야 하는지 등 청약 전략을 어떻게 짜야 하는지 아무리 생각해도 판단이 서지를 않습니다. 올해 공공분양 과천, 마고, 고덕, 강일 8단지 모두 청약을 했다가 안 되었어요. 되든 안 되든 북일의 공공도 한번 넣어볼 예정입니다. 둔촌도 생각했는데 다들 웃더라고요. 애매한 점수라고 하고 이 점수로는 공공도 힘들고 일반 분양도 어렵다고 하는군요. 선생님, 저에게도 내 집 마련의 기회가 올까요? 바쁘신 중에도 제 글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부끄럽지만 용기 내어 도움을 청해봅니다. 이제 굉장히 짧은 사연인데, 제가 이 사연을 채택한 이유는 많은 분들이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청약저축통장을 언제 예금통장으로 바꿔야 할지 이 고민을 많이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제 이분 같은 경우에 최근에 이제 분양을 했던 이제 과천이라든가 마곡, 고덕, 강일 같은 경우에 이제 아파트 청약 신청을 했지만 모두 떨어졌다고 합니다. 여기 이 공공분양의 이제 당첨 최저 커트라인을 제가 한번 살펴봤습니다. 살펴봤더니 과천 같은 경우에 제이드자이 같은 경우에 최저 가점이 1740만 원의 납입 금액이었고 최고가 이제 2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리고 마곡 같은 경우에 최저점이 2,090만 원, 그리고 고독 강일 같은 경우에도 2,180만 원으로 최저점이 이제 과천의 당해 지역은 1,700만 원이었지만 이제 보편적으로 2,000만 원을 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1,770만 원이라서 지금 2,000만 원의 기준을 넘기에는 한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예금 통장으로 전환을 한다고 했을 때 예금 통장으로 전환을 해서 청약 가점이 이제 무주택 기간이나 청약 통장 납입 기간으로 인해서 3점씩 배점이 계속 늘어나게 된다면 청약 예금으로 이제 돌리는 것을 고려해 볼 만하지만 이분 같은 경우에는 54점이 이제 최대 점수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청약 통장을 이제 예금으로 돌리는 것은 현명한 방법이 아니라고 보여져요. 그리고 지금 현재 1,770만 원이기 때문에 이제 2년 정도, 1년에서 2년 정도로 계속 납입하게 된다면 2천만 원의 선을 넘어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는 공공주택의 물량들을 지금 많이 늘리려고 하고 많이 공급하려고 하는 계획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이분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마지막에 선생님 저에게도 내 집 마련 기회가 올까요?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오고 이미 조건이 좋습니다. 제가 봤을 때 1,770만 원이지만 지금 현재로서는 이 점수를 가지고 공공분양 받기는 쉽지 않지만 향후에 이런 공공주택의 물량들이 많이 예정되어 있으니까 이 청약 저축의 통장을 살리는 게 좋을 것으로 판단이 되고 향후 언제든지 내가 청약 예금 통장으로 변경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청약 예금으로 돌렸다가 청약 저축으로 돌리기는 불가능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는 청약 저축을 계속 유지해서 공공주택에 대한 분양을 노리시는 게 현명할 것으로 제가 생각을 하고, 그리고 많은 분들이 지금 이와 유사한 질문들을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제 현재 청약 저축에 납입되어 있는 금액이 만약에 1,000만 원 미만이다, 1,200만 원이다, 이 정도 선이면 청약 예금으로 과감하게 변경을 하시는 것도 좋은 선택이라고 보여져요. 왜냐하면 1,000만 원이나 1,200만 원 정도의 그런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통장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납입 금액이 굉장히 작아요. 그랬을 때는 내가 일단 청약 가점, 예금으로 전환을 했을 때 청약 가점이 얼마나 됐는지 한번 확인을 해 보신 다음에 민영통장을 가지고 있어서 이제 청약 예금 같은 경우에 민영주택을 청약 신청을 했을 때 추첨제라고 하는 이점이 있죠. 그래서 추첨제를 통해서 내가 당첨될 수 있는 확률을 높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청약 저축의 납입 금액이 낮으신 분들이라면 내 청약 가점을 좀 파악을 하셔서 50점대를 넘어가게 된다면 청약 가점을 더 늘릴 수 있게끔 청약 예금 통장으로 전환을 하고 가입 기간이나 무주택 기간이 늘어남으로써 이 청약 가점을 늘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보여져요. 다만 제가 봤을 때 청약 저축을 가지고 있는데 1,500만 원을 넘어가시는 분들이라면 좀 신중하게 생각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청약 저축의 금액이 1,500만 원을 넘지만 청약 예금으로 전환했을 때 나의 청약 가점이 60점을 넘어간다, 청약 가점이 55점을 넘어간다, 이렇게 높은 청약 가점대를 확보할 수 있다면 당연히 청약 예금으로 전환을 해야겠지만 그게 아니라면 아무래도 가지고 있는 청약 저축을 활용해서 공공분양을 노리는 게 아마 상대적으로 분양가도 저렴하고 그리고 앞으로 이런 공급 확대 방안들이 많이 계획되어 있으니까 좋은 선택이 될 것으로 보여져요. 그래서 오늘은 굉장히 짧은 사연이지만 이런 사연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청약 저축의 통장을 청약 예금으로 전환할 건지 말 것인지에 대한 질문이 많았는데, 그래서 오늘은 1,770만 원이라고 하는 높은 청약 통장의 납입 금액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당첨이 계속 안 돼가지고 많이 고민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지금 현재 이분 같은 경우에 청약 가점을 계속해서 늘릴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흔들리지 마시고 청약 저축을 유지하셔가지고 공공주택에 청약을 하셔서 내 집 마련을 하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도 이러한 유사 사례가 있으신 분들은 자기의 청약 가점하고 그리고 청약 납입 금액을 잘 파악하셔가지고 좋은 판단을 하셔서 청약 저축을 청약 예금으로 전환할 건지 아닌지에 대한 판단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항상 말씀드리다시피 제 그 조언은 그냥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고, 아무래도 많이 청약 저축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이제 상대적으로 공공주택이나 민영주택을 딱 정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시는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영상이 이 구독자분들하고 또 청약 저축을 청약 예금으로 전환하려고 하시는 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드리고 제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들한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